16번 106페이지예요.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백시설 채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공백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발행자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매수 청구를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은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네.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죠. 네. 발행이 가능합니다. 4번 채권 발행 절차 미칠 것이죠.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 미칠 것이죠.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다면 무엇을 준용하죠?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물어볼게요. 매수가격과 절차, 매수가격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 매수가격 절차, 매수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꼭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채권은 돈이니까 재정법이 준용되고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을 때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비교해서 외워두는 거예요. 5번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잖아. 이율은 전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함.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함. 그렇게 얻어야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도시공개시설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실효는 몇 년이죠?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세요. 2번부터 5번. 보기 2번부터 보기 5번까지 묶어서 2번부터 5번이 지방의회 보고 대상.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아까 끊은 거예요. 지방의회 보고 대상이. 지방의회 보고 등 적으십시오. 앞에 목차를 지방의회 보고 등이에요. 지방의회 보고 등. 이렇게 해두고 고개를 드시면은 지방의회 보고 등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과정을 메모를 좀 하고 싶으면 하셔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셔도 괜찮아요. 지방자치단체장. 들어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 지방자치단체장. 이걸 제가 어디 예를 들느냐면은 울산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가 무엇인지 알죠? 프로야구. 영국 어디죠? 창원. 네, 마산이에요. 마산이 창원이고 창원이 마산이에요. 통합되고 창원시가 됐으니까. 형님 혹시 또 NC 팬이세요? 자, NC 다이노스. 네. 근데 형인지 아닌지는 민증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자, 보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저건 얘기. 자, 보시고. NC 다이노스가 지금 창원연구예요. 근데 그때 창단할 때 울산광역시에서 창원하고 유치 경쟁을 했대.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울산하고 이제 창원하고 프로야구팀 서로 유치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창원을 연구로 창단됐으니까 울산이 유치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울산은 창원보다 그 재정 자립도가 광역시로서 높기 때문에 이제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야구 돔 경기장, 우리 울산에 프로야구팀이 오면은 돔 경기장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돔 경기장 기반 시설이잖아. 그래서 야구 돔 경기장 설치를 울산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를 한 거죠. 이제 동구장이에요, 동구장. 설치를 결정고시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창원을 연구로 다이노스 프로야구팀이 창단됐으니까 울산은 유치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구 돔 경기장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했는데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아니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사업 결정고시 해놓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으면은, 이 두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으면은 해당 자치단체장은, 근데 이걸 왜 만들냐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 하는 거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은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도 청구 해요, 못해요? 구제 길이 없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거나 여건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이 관할구역에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돼. 관할 지방의회, 울산 같으면 울산시의회, 서울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 대상 두 가지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했으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거지.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90일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해제 권고. 90일 내에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장에게 프로야구 돔경기장 설치를 결정한 그 결정고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결정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정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해제를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돼. 정당한 사유 없으면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고시해야 돼. 단 해제를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내에, 해제 결정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 내에 해제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돼요. 이 절차를 스토리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장기적으로 미집행됐거나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는 지방의회에서는 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90일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결정 해제 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정 해제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고시해야 되는데 해제를 할 수 없는 결정 해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속에는 근거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돼. 18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번에 보기 2번.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사, 시당, 군소, 지방자치단체장들이잖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할구역에서 지금도 죽었죠? 도시공격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격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기업, 도시공격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격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기업 또는 죽었죠?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니은, 이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해당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제일 끝에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뒤에다가 지방의회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적어놔요. 90일 내에. 지방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의회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결정 해제 권고할 수 있죠? 90일. 이 날짜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직접 결정하거나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이 없는 시당으로서는 관할 도지사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해 드리는 거야. 그 도시공격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됩니까? 1년. 4번 뒤에다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적어둡니다.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결정권이 없는 시당구수는 누구에게? 관할 도지사에게 결정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해제 권고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제 익숙하게 만들면 되고, 이런 거는 시험이 나오면은 응용이 없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보고 일주일 뒤에 일주일 안에만 시험 치면 되는데, 지나면은 잊어버리니까 마지막 총정 날 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집이 마지막 총정 날 때 내가 혼자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봐야 될 이런 것은 중요 표시 해두고, 그때 마지막으로 점검을 쭉쭉 보시면 돼, 이렇게. 그걸 보고 이해가 돼야 빨리 본단 말이야. 이해가 유지되려면 가끔씩 문제집을 읽어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 내용이 아니고 문제집이 너무 자주 들고 다니고 자주 들춰봐서 문제집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 막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불쌍해 보여야 합격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다 왔구나. 우와, 110페이지 오세요. 110페이지 오세요. 110페이지 실전 문제 1번. 이런 거 숫자는 괜찮더라고요. 네. 문제 괜찮았어요. 국도교육법상 규정된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경우는 도시공격시설 결정에 관한 해제 위반 신청에 따른 위반권제, 위반 여부 결정 통보 기간은 해제 위반 신청부터 몇 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죠? 3개월. 3개월. 2번 도시공격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결정 신청에 따른 결정권자의 해제 결정 여부 통보 기간은 2개월. 너무 1번, 2번이 너무 간단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오면 공부량이 좀 많고 느낌이 안 오면 공부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올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설명하고 있으니까 설명 들어줘야죠. 시켜놓고 설명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거기 드시고. 여보세요? 도로가 있습니다.
위에는 갑의 토지고 밑에는 을의 토지가 있고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한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이 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개발이가 안 나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묻게 되면 개발이가 안 나잖아요.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땅값은 떨어지죠. 지목이 되지면 매도 신고라도 해먹죠. 해보죠. 매도 신고라도.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보고에서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해제라도 해주면 도로용지에서 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열받잖아. 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거야.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거야. 지목이 되지면 매도 신고를 할 수 있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권고하고 언제 해지? 못 믿어. 그래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실효 시기는 20년 지나면 실효되잖아요. 실효 시기까지 보니까 집행계획이 없어.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됐잖아. 위반권자에게 당신이 내 땅에 도로 설치를 정책으로 위반했으니까 위반권자에게 내 땅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은 해당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직접 위반권자에게 내 땅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위반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해제 위반 신청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매월 3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돼요. 위반을 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해제 위반을 안 하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는 해제 위반 신청에다가 해제 위반이 안 되면은 열받죠. 이번에는 내 땅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위반이 안 된 경우에는 해제 위반이 안 되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당신이 내 땅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했으니까 결정고시했으니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당신이 결정을 해제하라고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니까.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해제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까? 결정 해제 여부를 정해서 알려줘야 되죠. 몇월 내에? 2개월 내에. 그럼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지. 해제 위반 신청 받으면 몇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립니까? 3월.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결정 해제 신청 받고 몇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알려야 됩니까? 2월. 1번, 2번 비교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알겠죠?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출제를 시작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잖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객에게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할 수 있도록 시험에 요즘에 내려고 하는 추세예요. 최근에 내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오늘 배웠잖아요. 1번에 3번. 개발휴가 신청에 따른 통보기간은 몇 월? 15일.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내에 수립해서 결정고시하죠? 3년.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미시행으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 근거는 아까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90일 내에 해제 권고를 하죠. 네, 90일. 그래서 제일 긴 것은 4번이죠. 은근히 괜찮은 문제잖아요. 숫자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괜찮은 문제였어. 이런 것. 그 다음에 2번. 도시공원 객지설 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도 해야 돼. 밑에 해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해설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 일단은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고개 드시고 설명 들어주세요. 여기요. 갑거리 토지가 있고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합니다. 그때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 되죠.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시행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도로 건설 사업을 하는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면 시행자는 그냥 사업을 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바로 공사합니까? 도로 만들려면 설계해야 됩니까? 설계해야 되죠. 몇 미터 높일 건지, 몇 미터로 할 건지, 어디에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을 건지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들어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 도시공사 사업 시행자는 자기 땅입니까? 아직까지 수용하였으니까 타인 토지입니까? 타인 토지. 그래서 이 도시공사 사업 시행자에게는 세 가지 행위를 허용해요.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세 가지 무엇이 가능하죠?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요.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변경, 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거, 변경. 그래서 세 가지를 허용합니다. 출입 행위를 허용합니다. 일시 사용 행위와 장애물 제거, 변경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행위가 있어. 도시공 계획설 사업 시행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그때 출입의 절차는 뭐죠? 허가. 관할 시청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시청, 군청. 관할 시청 군청이니까 서울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출입을 허가받는다 이 말이에요. 단 출입의 절차는 뭐죠? 허가가 원칙이라. 허가받고 출입해야 돼. 타인 토지 출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 절차는 뭐죠?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 절차는 동의 꼭 구분해야 돼. 출입은 허가,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 누구의 동의를 얻죠?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으로부터 제조 적지장이나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하겠다고, 아니면 장애물을 사업에 필요하여 제거 변경하겠다고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동의. 그래서 이것부터 구분해요. 출입의 절차는 허가,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 절차는 동의. 단 출입하고 허가를 하더라도 출입할 날이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야 됩니까? 7일 전까지 출입의 일치와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 토지 소유자가 놀라지 않으니까. 그리고 행정청은 예외적으로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습니까? 허가 없이 행정청은 출입할 수 있다고.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고 주소, 거소가 불명확하면 동의를 얻을 수 없죠.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여기는 안 얻어집니다. 행정청은 시청 군청에 뭐 하면 되죠? 통지하면 돼. 이런 여건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시청 군청에 통지하면 돼. 행정청은 통지하면은 어디에 통지한다고요? 관할 지당 군수들에게 시청 군청에 통지하고 일시 사용 등 행위를 할 수 있어. 근데 비행정은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은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은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되죠.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그 행위 전 며칠 전까지 3일 전 미리 알려야 됩니다. 구분해서 외워야 돼. 그다음에는 이제 허가받고 도시공계획조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 행위를 하겠죠. 그죠? 행위를 하면은 갑거래 토지가 감자밭이었어. 감자를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의 손실을 보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때 손실을 보상할 자는 출입행위를 한 행위자입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공교육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게 돼요. 그래서 봐요. 2번 조사 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구수는 시장구수 및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공 관리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에 필요하면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출입 동그라미 맞습니까? 출입할 수 있다. 오케이. 2번 행정청인 도시공교육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은 후 타인 토지 출입을 하기 7일 전에 토지 소유자, 저부자, 관리인에게 미리 알린다.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니까 허가를 받은 후입니까? 허가 없습니까? 허가 없이 출입 등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행위 전 며칠 전에 알려야 됩니까? 7일 전. 땡큐. 허가를 받은 후 틀렸죠.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를 제로 즉시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사용 동그라미. 일시사용하거나 토지의 소유자, 일시사용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저부자, 관리인의 뭘 받죠? 동의. 일시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 절차 맞죠? 네. 그래서 2번, 3번은 비교해서 외우라고. 출입은 허가받는 게 원칙. 일시사용과 제거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일주일 전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줄 거예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일주일 전 일몰 후에는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쌓인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없습니다. 5번. 토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의 출입과 작용을 제거 변경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수익 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를 처하게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5번 문제예요. 5번. 부동산 공부에서 특정한 처분에 앞서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청문 대상입니다. 청문 대상. 이렇게 외웠죠?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은 계도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계도 청문회를 하면은 버팁니까? 실토합니까? 실토한다. 걔가 뭐죠?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지도처분 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는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였어요. 계도실이. 그 다음에 실은 뭐죠?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세 가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 개도실. 그 다음에 1번 개발행위 허가 취소, 2번 실시계획 인가 취소, 5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 세 개는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이야. 1, 2, 5번은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농지 처분에 대한 통보. 농지 처분에 대한 통보는 뭐죠? 이거는 농지법상 청문 대상.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지도 처분은 국토교육은 청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답은 4번이에요. 6번 문제 중요한데요. 6번 문제 내려와요. 고개 드시죠. 6번 문제 중요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뒤쪽에서. 여기요. 몇 행정쟁송. 제가 입문과정 11월달에 설명할 때 하죠. 행정쟁송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쟁송, 무엇을 행정쟁송이라고 합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이 두 개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하여 행정쟁송이라 그래. 행정법상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 제도하고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행정심판이 뭐냐면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한 자는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구제를 청해야 될 거 아니야.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한 상급행정기관, 상급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급청에
그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제를 요구하면은 행정심판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거야. 부동산 하다가. 그 처분이 평택시장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면은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때는 평택시장의 상급행정기관은 국토교통장관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까? 경기도지사 상급행정기관이 되잖아. 경기도지사에게 평택시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해달라고 구제를 청하면 뭐죠? 행정심판으로 가는 거야. 행정소송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당한 자가 어디에다가? 행정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행정소송이 되는 거야.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당한 자가 상급행정청에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는 행정심판. 법원에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하면은 행정소송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 근데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이 아니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상급행정청이 없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니까.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 해당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비행정청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 밑에 봐요, 밑에 해설 보세요. 행정청인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시행의 처분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돼. 상급행정청이 있으니까.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상급행정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시행자를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당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이에요.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